올해로 65세가 된 김 씨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겠다는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김정숙님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봤는데 제가 못 받는다니요? 김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담 직원이 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했지만 김 씨는 복잡한 용어들로 인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에게 기초연금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김 씨처럼 많을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위 70%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득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낭비하며 살아온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성실히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 이혼을 해서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너무 복잡하여 행정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아동수당의 경우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려 했지만 조건을 따지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계산하려면 현금 자산, 부동산, 근로소득,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므로 현금 자산만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 자산에는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일 경우 최대 53만 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 씨는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각각 1억 원씩 있었습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우선 두 통장에 있는 2억 원에서 생활비 2천만 원을 공제하여 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4%를 적용하면 60만 원이 나오며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최 씨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 씨는 4% 금리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억 원의 4% 금리를 적용해 연간 이자를 계산한 후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 결과 약 29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최 씨의 소득 인정액은 89만 3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라면 최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최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최 씨의 동생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의 예금 통장에도 1억 원이 있습니다.
남편의 자산도 합산되어 두 사람의 소득 인정액은 145만 2천 원이 되며 이는 부부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강 씨는 남편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강 씨의 친구 고 씨는 중소도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2억 5천만 원이었고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고 씨의 소득 인정액은 약 55만 5천 원이 됩니다. 고 씨는 또한 식당에서 근로소득으로 월 1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 결과 고 씨의 근로소득 인정액은 약 53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 씨의 총 소득 인정액은 197만 8천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 씨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 씨는 집은 없었지만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매우 복잡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씨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지만 이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13만 원이 깎여 원래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불평등하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거나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공론화위원회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 대상 70%를 유지하며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둘째는 지급 대상을 40%로 축소하고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수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더 필요할 문제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금 고갈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연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